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아이고, 제가 펜이 없다 보니까. 오늘 시장을 보니까 2400이 넘어갔습니다. 2400포인트가 넘어갔는데, 이거를 이제 뭐, 코덱스 200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일반 코스피보다. 그만큼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상승이 좀, 강하다.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수도 올라가고 오늘 나왔던 어떤 경기 선행 지수도 계속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12개월 선행 EPS 역시도 바닥을 이렇게 도는 모습을 보이는데, 거기다가 금리 수준은 낮고 뭐 유동성은 풍부하고 어디 하나 뭐 흠잡을 데 없이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분명히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다라는 건 알겠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것을 좀 자세하게 표현해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더 길게 표현해 보면,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왔다 갔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많이 올라가면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올라가면 내려왔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지, 이거를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지수가 가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아주 좀 신기하게도 요즘에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꼭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올라갔을 때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리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올해 말 뭐 내년까지도 이 시장 분위기가 크게 확 뭔가 달라질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다만 어떤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면 뭐 상관없겠지만, 이 주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한 번은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요. 이렇게 시장이 단기 과열권에 들어가는 어떤 징후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실물 자산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어떤 자산 시장이 너무 먼저 거품이 만들어지면 미리 빠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볼까요? 뭐 예전에 어떤 종목들 주간 차트로서 한번 이렇게 종목들을 이렇게 좀 봐보면, 예전에 보면 BH 이 종목으로 표현해 보면 이 종목도 보면, 이렇게 보면 저희도 사실 이 종목으로 꽤 많은 수익이 났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의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고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회사의 실적은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적 가는 것보다 너무 많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나중에 실적이 좋아도 실적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횡보하거나 뭐 이렇게 한참 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라고 이렇게 해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이렇게 갔고, 이 마지막에 거품이 좀 있었거든요. 이 마지막이 좀 거품이 있었고, 실적은 이렇게 꾸준히 갔었다가 이 언저리에서 이렇게 꺾여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미리 꺾여져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가가 꺾여져서 내려올 때는 실적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를 좀 보면, 코스피를 보면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과거 걸로 이렇게 좀 보면 2018년도 아니 2008년도를 보면 분명히 실적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고, 실적은 요 언저리 때 EPS가 이렇게 상향됐거든요. 근데 주가는 미리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이 고점에서도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실적은 쭉 상향하고 이게 뒤집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뒤집은 거. 그러니까 주가는 상승하지만 주가는 상승하지만 실적이 빠지고 있는 이
애매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그리고 고점에서도 주가가 빠질 때 실적은 아직 안 빠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실적이 이렇게 빠지는. 그러니까 요럴 때가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라는 거죠. 분명히 실적은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왜 빠지지? 싸졌나? 하고서 들어왔다가 이제 물리는 그런 패턴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실적 보고 들어가면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실적을 안 볼 수도 없고 보자니 좀 확인하자니 좀 느린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조율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OECD 선행지수나 뭐 EPS나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 전에 이것보다도 항상 주가는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항상 먼저 움직이고 실적은 후행해서 간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가라는 것은 실적, 기업의 실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시차는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것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거를 한번 OECD 선행지수를 좀 볼까요? 선행지수를 보면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한국인데요. 이거를 이제 다 같이 한번 넣어서 볼게요. 다 같이 넣어서 보면 보고 싶은 것만 한번 볼게요.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 유럽까지 이렇게 해서 놓고 좀 보면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OECD인 거고 OECD 토탈을 넣은 거고 요거 말고 이렇게 해볼까요? 토탈 말고 요렇게 넣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OECD 토탈 말고 그냥 OECD 유럽 안에서만 좀 이렇게 보면 아이고 예, 요 정도로 그냥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대부분이 한국은 사실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왔었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한국이 우상향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미국과 어떤 유럽이 이제 4월부터 이렇게 3개월 연속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게 보면 OECD 선행지수랑 주가가 꽤 비슷한 궤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볼 때 이렇게 흔히 보잖아요. 만약에 지금 어떤 게 움직이면 지금 OECD 선행지수가 이렇게 턴을 하면 경기는 한 분기 혹은 두 분기 이후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OECD 선행지수가 턴한다는 것은 시차를 두고 실물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보통 OECD 선행지수와 주가는 보통 같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이지만 실물 경기는 나중에 움직이는 이런 시차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상승폭에 대한 것들은 조금 완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사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4월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뭐 이렇게 유럽이 이렇게 반등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주가 역시 올라온 부분들은 뭐랄까 심리 혹은 가격 지표들이 주가에 좀 꽤 많이 선반영되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걸 볼 때 이게 지금 수치가 100을 다 넘진 않았어요. 이 100이 요 정도에 있는데요. 이 100을 기준으로 OECD 선행지수가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이것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거를 조금 이제 길게 해서 한번 봐볼게요. 지금 최근에 거 보면 이렇게 좀 급등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조금 시계열을 좀 길게 해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100이니까요. 이 100에서
이 100 아래에 있을 때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구나 라고 보는 거고, 이 100 위로 갈 때는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거에 보면 여기가 2017년도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2017년도 말까지가 이렇게 좋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100 아래로 이렇게 꺾여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100 아래에서 경기상행지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100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구간이 주가가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2017년도 때 아주 시장이 강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100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확 코로나로 인해서 빠졌고, 이 100 언저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간은 실제로 실물 자산들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체감하기 좀 어려운 정도의 위치일 수 있고, 다만 주가가 상승한 것은 어떤 심리 가격 지표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선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주식이 강하게 상승하는 구간은 여기 100을 넘어가는 이 구간이 확인됐을 때부터는 아주 강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선행지수가 올라가려면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할까요? 실제로 실물자산의 어떤 회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하죠? 어떤 유동성이 어떤 공급이 되면 실물과 어떤 자산 시장으로 이렇게 유동성들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자산 시장에는 많이 흘러가지만 실물 자산은 많이 흘러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동성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꽤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실물 자산이 이렇게 뭔가 확 좋아지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유동성을 풀게 되죠. 그때 또 한번 풀면 실물 자산은 조금 움직이지만 이때는 자산 시장이 확 커져 버리는, 이 괴리가 너무 커져 버리면 이거는 오히려 위험해지는 이런 구간들이 온다. 근데 이것이 끈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팍 터지지 않으려면 실물 자산의 어떤 뒷받침, 펀더멘털들이 회복되는 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 거기까지 나오기에는 시간적으로는 조금 이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를 보면, 저희 카페 여기 보면은 글씨 좀 크니까 좀 작게 해서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월간, 이건 코스피 월간 차트인데요. 이게 보면은 위에 거는 글로벌 12개월 선행 EPS 추이인데, 이 진한색이 신흥시장의 EPS인데요. 거의 코스피와 거의 일치하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근데 사실 주가는 EPS 추이가 올라온 이만큼보다 주가는 이만큼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유동성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실적과 유동성이 차이가 나면 한 번은 만나러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뷰는 우상향이고 주식 자산을 늘리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약간의 전략은 중간중간에 필요하다라고 봐요. 아주 중장기 투자자이거나 보유 종목이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면 계속 홀딩하는 것이 맞지만, 최근에 이런 어떤 성장성 주가 상승률 때문에 많이 오른 것들은 일부 이익 실현도 저는 의미 있다라고 보고요. 뭐 전체 매도라는 개념보다는 물량을 조금 조절하는 약간의 어떤 리밸런싱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지수가 조정일 때 좋은 회사들을 꾸준히 사는 것은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무섭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성장주들이 멋지게 계속 가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경기 민감주들도 또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것의 어떤 성장주냐 경기 민감주냐를 딱 나눌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실적이 성장하는 놈이라면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적이 성장해서 성장주로 포함되어 있던 애들이 조정을 주면 매수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보고, 근데 경기 민감주로 포함되어 있던 애들이라 하더라도 실적이 성장하면 얘네들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딱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다만 최근에는 보면 실적 성장세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막 올라가는 애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어떤 조금 타이트한 기준이 ROE가 10이라는 어떤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ROE가 한 10이라고 하면 ROE가 뭐 한 7, 8이나 5, 6에서 10으로 미래에 올라갈 거라든지, 혹은 10에서 12, 13으로 올라갈 거라든지, 이렇게 뭔가 ROE가 이 10을 기준으로 해서 10을 최소 10을 바라볼 수 있는 ROE, 미래에는, 그러니까 현재는 7, 8이어도 미래에는 1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든지, 혹은 10 이상인데 상승을 보인다든지, 이런 종목이 사실 저희 어떤 주 타겟이고,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것이 있지만,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고, 이것들을 실적이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으로만 그냥 판단하는 것이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애매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겁니다. 일단 장기적으로는 선행지수도 돌았고, 심지어 선행 EPS까지 돌았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주가가 먼저 이렇게 먼저 움직이고, 선행지수도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선행 EPS들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실제 확정 EPS들까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요 정도 온 것 같아요. 이 정도 온 것이고, 이것은 아직 제대로 확인이 좀 안 됐거든요. 얘가 확인이 되면 높아졌던 PER도 낮아질 것이고, 고평가라는 것도 살짝 좀 벗겨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어떠한 뷰가, EPS가 성장한다, 1, 2분기보다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이렇게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특히 이런 데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내려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실적이 성장함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험하니까 차라리 좀 조정을 줬을 때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좀 길었는데요. 이 정도로 오늘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